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 5,0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2명, 입원 환자는 1,293명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LA 카운티 코로나 위험 등급을 중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 수칙 강화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내놓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동맹국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총 194만 5,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에 약 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30%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 LA 카운티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신건강 클리닉이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언어의 어려움 없이 앞으로 한국어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석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측과 협상을 통해 그라이너를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와 맞바꿨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해 2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후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는 세계 각국이 경기 후퇴에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도 내년 하반기 경기 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후퇴 우려 등으로 인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국가별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하는 조치와 관련해 현재 협상을 진행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고 핵무력 법제화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들이 어제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지난 여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였던 냉담한 태도와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이 잇따라 최근 공격을 받게 되자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이라면서도 확진 가능성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업무에 복귀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8일자로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8강전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이어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시장의 최대어였던 에런 저지가 뉴욕 양키즈와 9년 3억 6천만 달러의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한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일 확진자 수 어제 5,000명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5,051명, 사망자 12명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는 1,29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죠.
일주일 전보다는 입원 환자가 100명 이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5,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난 일주일 기준 일일 평균 확진율은 13.6%인데 문제가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은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로 많이 검사들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을 중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높음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지침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높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격상되기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방역 지침,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시는 2020년 3월부터 발동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비상사태를 오는 2월 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LA시의회가 어제 표결을 통해서 2020년 3월부터 매월 연장되었던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2023년 2월 1일로 종료하기로 어제 만장일치 결정한 것입니다. 에리카 세티 LA시장도 지난 6일 LA시의회에 비상사태 종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LA시의회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렌트비 납부 유예 등의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비상사태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LA시에서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과 또 밀린 렌트비에 대한 세입자 상환 의무가 다시 재개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코로나 비상사태를 내년 2월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LA 카운티의 코로나 환자가 5,000명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비상사태 종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부스터샷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부스터샷의 효과는 개인이 앞서 접종한 백신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부스터샷이 추가적인 강력한 보호 기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최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에서 오미크론 부스터샷은 보호 기능을 56% 증가시켰습니다. 부스터샷의 효능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입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세를 멈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을부터 우세종으로 떠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기존 백신으로는 예방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의 필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제 미 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어제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습니다. NDAA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법안입니다. 이 수정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병들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작년 8월 24일자의 각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기보다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반해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안이 의회의 실수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준비되고 복무태세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이며 백신 접종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가 NDAA를 최종 통과시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직접 관할하는 정신건강센터가 한인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인타운에서 한국어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직접 관리하는 한인타운 최초의 멘탈 헬스 센터가 오가와 버몬트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멘탈 헬스 센터들과 달리 한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없앤 것이 한인타운 헬스케어 센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한인타운이 배제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센터의 오픈은 한인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리사옹 임시 디렉터입니다. We've been hearing about the need in the Korean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services. And so when we had the opportunity for this new building, one of the first things we wanted to do was we are going to have a Koreatown mental health center. LA 카운티 주민의 상당수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한인타운 헬스센터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멘탈 헬스 부서 4구역 리더십팀 나승열 목사입니다. 저는 세계 멤버로 있다가 지금의 솔트의 코체어로 봉사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생생한 순간이 있습니다. I remember the time. 시간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감격의 세레머니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한 걸음에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와 24시간 긴급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타운 멘탈 헬스 센터는 8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라식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각종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는 경고문을 낼 예정입니다. FDA의 경고문 초안에 따르면 라식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수술 후에 복시나 안구 건조증, 야간 운전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안구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안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고문이 시행된다면 이 FDA 측의 경고는 라식 수술을 안전하고도 흔한 것으로 여기던 미국민들에게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식 수술은 눈 뒤쪽의 망막에 빛을 집중시켜서 각막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사는 각막의 얇은 덮개를 잘라 뒤로 접은 다음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조각냅니다. 그리고 다시 절개한 부분을 덮어서 마무리하고 수술을 하는데 눈 한쪽당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FDA 같은 지침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만큼 이 경고문을 둘러싼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의사들과 의료기기 제조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FDA가 의료행위에 간섭한다며 일방적인 정보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겁을 준다고 비난했고 이들은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소수계 인종 우대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융자를 승인할 때 크레딧 점수 기준과 각종 대출 조건이 완화될 예정인데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는 소수계 인종 스몰 비즈니스 대출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텍사스주 댈러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만 관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왔는데 이제 50개 주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최종적으로 2023년부터 5년 동안 약 10만 개의 신규 대출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해외 방문 시에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사실 증명도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여권 사실 증명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권 사실 증명 4종류는 여권 정보증명서와 여권 발급 기록증명서, 또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증명서 등입니다. 외교부 온라인 아포스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해외 제출용 여권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총 194만 5,880명으로 1년 새 약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30%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가 공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입니다. 194만 5,880명의 한인 인구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는 56만 2,4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주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LA 카운티는 한인 인구는 22만 9,593명, 오렌지 카운티 11만 9,593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집계가 된지 딱 11만 명 차이가 나네요. 네. 뒤이어 산타클라리타, 샌디에고 각각 3만 8천여 명, 3만여 명 한인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시 한인 인구 11만여 명으로 카운티 한인 인구의 절반이 LA시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텍사스와 워싱턴, 버지니아, 일리노이, 조지아, 메릴랜드 순서대로 각각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증오범죄가 19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종별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최소 20년간의 최다치를 기록했고 특히 보고된 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1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641건에서 2021년된 786건으로 연간 22.6% 증가했습니다. 인간관계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 미 전국적으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했고 이 같은 트렌드는 이곳 LA 카운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모든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됐었죠.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잘 시행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정작 해보고 나니까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투입되고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LA 한인타운 학교의 한 사례가 LA 시인의 학교들이 겪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라고 KTLA가 보고했습니다. 이 버몬 애비뉴와 일가에 위치한 버질 중학교가 여전히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KTLA 보도는 버질 중학교의 앤드류 콘로이 교장이 학교 옆 노숙자 텐트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 앞 인도를 이용할 수 없고 삥 돌아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하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외 조명의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고 노숙자 텐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학교 잔디밭 절반이 불에 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숙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고 노상방뇨까지 일삼으면서 학생들의 안전, 위생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학교 환경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달라진 건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이 학교 측 그리고 보도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콘로이 교장은 가끔 청소 작업은 이뤄질 때 그때 노숙자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싹 다 들어와서 텐트 치고 판자 치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한정기간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는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2월 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 볼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평년기온을 밑돌아 쌀쌀하지만 한낮에 비춰주는 풍부한 햇살로 인해서 체감 기온이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토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기 시작하면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2도, 해안 지역은 60도, 4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한정기간 맥도널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수감됐던 여자 프로농구 선수 미국에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데려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잡혀있던 WNBA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비행기를 타고 현재 미국으로 오고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힘들고 치열한 협상이었다며 그를 석방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행정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라이너 석방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2012년 미국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 국적 무기상 빅토르 부트를 돌려보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부트와 그라이너를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교환이 이뤄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무부는 러시아는 오랜 기간 부트의 석방에 대해 미국과 협상했다며 미국이 부트를 교환 계획에 포함하는 데 대한 대화를 거부했지만 러시아는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트는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의 무기 밀매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악명 높은 범죄자 석방이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브리트니를 돌려받는 유일한 방안은 러시아 국적자 부트 석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모든 대안을 시도해 보기는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WNBA 머큐리 소속으로 오프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그라이너는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하다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체포돼 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공동 성명을 내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이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그라이너 석방을 위한 중재 노력을 이끌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원활한 교환에 중요한 환승 장소를 제공한 아랍에미레이트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는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석방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는 입장을 몇 달간 세계 여러 국가를 통해 러시아에 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그라이너와 함께 교환 논의가 이루어졌던 폴 휠러는 여전히 러시아에 수감 중이며 교환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폴 휠러는 해병대 출신의 기업 보안 책임자로 2020년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휠러는 간첩이라는 점에서 그의 석방 문제를 그라이너와 다르게 취급하며 미국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며 그라이너와 휠런 둘 중 누구를 데려올지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은 분명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휠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아직 러시아 교도소에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원 출신의 기업 보안자였던 휠러는 현재 러시아에서 수감 중입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이 증가한 2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만 2천 건이 증가해서 167만 건으로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발표된 이날 지표는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달간 꾸준히 증가 추세인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역대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조 연금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360억 달러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35명 이상의 트럭 화물 노조 근로자와 퇴직자들의 퇴직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5만 명 이상의 트럭 화물 노조입니다. 중부주 연금기금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자금 투입은 한개 퇴직연금 적립제도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보조금 중 최대 규모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법으로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에서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서 남편의 재선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마저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도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주빈 테이블에서 운동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유세 여행을 할 때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계획이 궁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선거 운동을 할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고 질 여사는 이에 단호하게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축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선거운동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동맹국 정상에게 출마 계획에 대한 신호를 줬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선 도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질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숙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 여사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6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선전한 데다 2024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80살의 고령으로 애초 세대 교체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간선거 직후 내년 초에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family decision. I think everybody wants me to run, but we're going to have discussions about it.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이와 관련해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5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찾았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비되죠. YTN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의 호위를 받으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 큰손 중국의 지도자를 맞아 사우디는 축포와 군악대 연주를 울리며 환영했습니다. 외신들은 시 주석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리야드 도심 주요 도로변이 중국 국기로 장식됐다고 전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주최하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사우디에 머물며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협력회의 콘퍼런스에도 참석합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유 증산 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지 5개월 만입니다.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원유 생산 정책 등을 놓고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찾은 시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다른 걸프 국가 지도자들과도 만나 중동 지역 영향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사우디와 중국이 1,100억 리알, 약 38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라데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타임즈 받아보시는 분들 오늘 신문 받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신문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4시간 내내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등 노조원 1,1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자 및 편집자들은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978년 이후 44년 만에 뉴욕타임즈 파업입니다. 뉴욕타임즈와 노조 사이의 계약은 지난해 3월 만료됐고 이후 약 40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건강 및 퇴직금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1,100여 명의 노조원들은 24시간 파업에 참여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기사를 제출하는 대신 오후 1시에 사무실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인들 역시 연대 집회에서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제니 브렌타스 기자는 우리는 마감일 전에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희망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 결정에 뉴욕타임즈 최고 경영자 커핏 레비언은 기자들에게 상당한 임금 인상과 혜택, 유연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겠다고 명백히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실망스러운 극단적인 조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검찰이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이 배달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팁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 DC 검찰은 어제 아마존닷컴과 물류회사인 아마존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민사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준 팁이 배달기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이것을 직원 급여로 전용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마존과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FTC는 배달기사들이 팁을 100% 받을 것이라고 아마존이 약속했지만 2년 반 동안 회사 측은 팁 일부를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존은 FTC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서 배달기사들에게 6,170만 달러를 나눠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워싱턴 DC 검찰 측은 아마존이 배달기사들에게 팁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칸소주 소두시의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일렌 스미스 후보는 인구 1,800여 명의 아칸소주 얼시에서 시장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스미스는 235표를 얻어 상대 후보를 52표 차, 52표 차로 제쳤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18살 시장은 아니지만 역대 최연소 흑인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미스는 내년 1월 취임합니다. 스미스 선거운동에 조언해준 스캇 주니어 아칸소주 리틀록 시장은
스미스가 최연소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흥분된다며 어린 나이에 공직에 진출한 그의 의지, 열정, 목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기간 그가 내건 공약 18살 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거 기간 중 그가 내건 공약은 도시 재건, 24시간 경찰서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대형 식료품점 유치 이런 겁니다. 미 전역에서 도축시설 청소대행 사업을 해온 대형 위생관리 전문기업이 연방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안전위생 서비스 업체인 패커스 위생서비스가 전국 사업장에서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규정 준수를 위해서 외부 준법 감시인 선임과 또 중간관리자 교육 포함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네브라스카 연방법원이 전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이 업체가 불법적으로 고용한 13세에서 17세 미성년자 수십 명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서 공정근로기준법 아동노동규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고 지난달 9일 법원에 임시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이 네브라스카 연방법원이 바로 다음 날 이것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월드컵 열기 확 줄었죠. 미국도 떨어져, 한국도 떨어져. 네. 이 예전에 다저스,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나가지 못하면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과 또 똑같아요. 네. 월드컵 8강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간의 8강전이 열리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모로코와 포르투갈,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8강전이 열립니다. 포르투갈이 8강까지 간 것을 보고 많은 이제 한인 축구 팬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가나를 이기고 조 1위로 갔었으면 우리가 8강에 가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튼 월드컵은 이제 8강전이 내일부터 치러집니다. 한편 이 카타르 월드컵에 배출한 깜짝 스타 한국의 조규성 아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제 유럽 무대 진출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16강 태극전사 중에서 손흥민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카타르가 낳은 깜짝 스타 조규성이었습니다. 돌풍의 중심에 있는 조규성은 대회 전 2만 명이던 SNS 팔로워 수가 269만으로 100배를 훌쩍 넘어섰고 광고 시장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매체 풋볼 365가 뽑은 이번 월드컵에서 몸값이 급상승하게 될 11명의 선수에도 당당히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규성의 이적료가 140만 유로, 약 1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전에서 단 3분 동안 폭풍처럼 몰아넣은 헤더 2골이 조규성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이미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 스페인 발렌시아, 튀르키예의 페네르바흐체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구단들이 조규성에게 관심 있는 구단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속 구단 전북도 가능한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시즌 조규성의 유럽 무대 진출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리그나 팀은 돈보다는 조규성이 1순위로 꼽은 선발로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월드컵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메이저리그에서는 대형 계약들이 속속 이뤄졌습니다. 에런 저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양키즈와 장기 계약하면서 계속 선수의 몸값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관심이 치솟고 있습니다. 에런 저지가 뉴욕 양키즈와 9년간 3억 6천만 달러 자유계약 선수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매치와 저스틴 벌랜더가 2년 8,6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연봉 4천만 달러가 이제 거의 일상화돼가고 특급 선수들에게는 4천만 달러 고지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에런 저지의 양키즈와 9년 3억 6천만 달러 계약도 연봉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로써 평균 연봉 1위는 4,333만 달러를 받는 맥스 슈어저와 역시 4,333만 달러 받는 저스틴 벌랜더 나란히 1, 2위, 연봉 부분은 1, 2위입니다. 그리고 에런 저지가 4천만 달러로 연봉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계약 규모에서도 에런 저지는 마이크 트라우스에 그리고 무키 배치에 이어서 3위에 올랐습니다. 3억 6천만 달러, 9년입니다. 올해 스프링 캠프 때 양키즈의 7년 2억 1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이런 제안 거절했던 저지도 1년이 안 돼 계약 기간을 2년 더 늘리고 총액은 1억 5천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오타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저스가 상당히 조용하고 있죠. 빈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트레아 터너 잡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유계약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다저스가 내년 오타니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실탄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4천만 달러 연봉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그리고 최대 4억 달러 총 계약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5억 달러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자유계약 선수인 포수 윌슨 콘트레라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ESPN은 어제 세인트루이스 구단과 콘트레라스가 5년간 8,750만 달러를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LB.com은 콘트레라스가 세인트루이스 구단에서 처음 뛰는 선수로는 역대 최고 액수로 계약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트라레스는 올해까지 7년간 뛴 시카고 컵스를 떠나서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경쟁팀인 세인트루이스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주말 이벤트 대회 출전을 앞두고 한 팀을 이룰 로리 맥길로이의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벨에어에서 열리는 더 매치 이벤트에 맥길로이와 한 팀을 이루어서 타이거 우즈는 출전합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 조의 상대는 저스틴 토마스와 조던 스피스 조입니다. 우즈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 랭킹 1위 맥길로이와 한 팀이라며 아마 맥길로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치어리더 응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익살스럽게 말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6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